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미리 해외 축구를 좀 분석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안내드리는 이런 배당 같은 것들, 기준점들은 그 이제 배트맨에 아직 공지가 안 되어서 좀 해외 배당을 참고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경기 베네치아 대 나폴리 경기인데, 베네치아가 매번 얘네들이 잘 버티지만은 실속은 없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 어려운 팀들 라치오, 아탈란타, 코모 세 팀 상대로 3무를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19등이긴 해도 버티는 능력 하나는 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상대는 이제 또 나폴리입니다. 나폴리도 5경기 동안 막 3무 1패로 주춤하다가 피렌체를 잡고 간신히 이제 인터밀란과 1점차 승리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1점차 승점 차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밀란과 지금 아탈란타가 이번 라운드에서 1, 3위 싸움을 하게 되는데, 나폴리는 반드시 여기서 치고 나가야죠. 또 이제 앙귀사랑 네레스라는 핵심 자원들이 없으니까 확실히 좀 경기력이 주춤하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뭐 이제 얼마 전에 라스파돌이나 루카쿠 이런 애들이 해결사 노릇을 해주고 국밥 수비력으로 땜빵이 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부족한 이제 공격력에 이 경기를 앞두고 그 이제 윙자원 네레스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폴리가 조금 이제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요즘에 나폴리의 모양새로는 상대가 베네치아여도 원정에서 막 마행까지 하는 그림은 안 그려지고 배당도 별로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나폴리 승이나 그냥 햄무 정도 큰 욕심은 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다음 이제 볼로냐 대 라치오 경기인데 재밌을만한 매치죠. 일단은 리그에서 5위, 6위 간의 대결이에요. 얘네까지는 전부 챔스권을 노릴 만한 순위입니다. 근데 이게 볼로냐의 또 홈발을 봐야 되는데, 자, 볼로냐의 홈발 최근에 6연승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 해가지고서는 이 기간 동안 9승 1무 1패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뭐 돌문, 밀란, 피렌체 이런 팀들을 잡아내기도 하고, 요즘에는 특히 좀 이제 간당간당한 승리가 많아지긴 했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라치오도 원정이라고 해서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박빙 매치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라치오 입장에서 얘네들이 주포인 카세아노스가 직전 유로파에서 복귀를 했었어요. 카스티아노스는 단순히 득점뿐만 아니라 공격에서 뭐 포스트 플레이라든지 연계 능력 이런 것들도 역할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공격에서 상승치가 있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그 외 공격 자원들이 차우나 디아, 노슬린 이런 친구들의 폼이 떨어진 것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 그냥 라치오는 지금 한창 좋을 때보다는 믿음을 못 주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는 여상으로도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아까 볼로냐의 홈발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볼로냐의 홈이고, 라치오는 볼로냐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이겨본 게 2018년이거든요. 이후에는 뭐 2무 3패로 볼로냐 원정이 썩 좋지 못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볼로냐가 정배를 받을 만한 것 같다. 저는 이 경기는 딱 그냥 고배당에 어울리는 것 같고요. 굳이 본다면은 라치오의 프렌이나 무승부, 볼로냐의 햄무각을 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무승부가 가깝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이제 로마 대 칼리아리 경기인데, 사실 이 두 팀 간의 구도를 얘기를 할 때마다 원래 은근 이제 칼리아리가 로마의 발목을 잡던 그런 팀이란 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 전적상으로는 로마가 아주 월등합니다. 오늘은 로마의 홈인데, 로마가 홈에서는 여태 칼리아리한테 계속 강했습니다. 쭉 보면은 그냥 2013년 이때 한번 칼리아리가 이겨본 이후로는 2013년 이후로는 7승 2무로 한 번도 안 졌거든요. 이 당시에 뭐 칼리아리 하면은 코수, 나인골란, 오스발도 뭐 좋은 선수들이 꽤나 있었던 그런 경쟁력이 있던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은 칼리아리가 이제 뭐 승격이랑 강등을 오가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와는 칼리아리가 차이가 있다. 더구나 오늘도 이제 그 로마가 홈인데 지금 이렇죠. 홈에서는 12경기 동안 11승 1무, 라니에리 감독 부임 이후에 확실한 홈발을 보여주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이 꽤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뭐 로마가 이제 주중에 유로파 빌바오 원정을 치르고 온 터라 체력 소모도 꽤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로마의 이런 위닝 멘탈리티, 두 구단의 체급차라든지 상대전적, 홈발, 로마를 볼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경기라고 보입니다. 자, 다음 이제 피오렌티나 대 유벤투스인데, 앙숙 간의 대결이죠. 원래 이제 90년대 옛날에 그 로베르토 바지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벤투스는 피오렌티나의 에이스들을 엄청 빼왔어요. 최근에도 이제 쿼드라도, 베르나르데스키, 키에사, 블라오비치 알짜들만 쏙쏙 빼와가지고 두 구단 사이의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벤투스에서 버려진 모이스 킨이 피렌체로 가가지고 블라우비치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공격력이 부족한 유벤투스한테는 이제 좀 배 아플 만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피렌체가 최근 들어서는 리그에서 1승 4패로, 물론 어려운 팀도 많이 만났습니다. 인터밀란, 뭐 나폴리 이런 팀도 만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좀 좋지 못했어요. 코모나 베로나한테까지 딱 겪으니까. A매치 휴식기 전으로 이제 오늘 유벤투스 만나고 이후로 아탈란타랑 밀란 이렇게 만나는 거라서, 여기서 자빠지면 저는 이제 피렌체는 유럽 대학전 진출이 좀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반대로 이제 유벤투스는
이제 뭐 챔스도 탈락을 했고 코파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리그 4위랑 딱 이제 챔스권만 수성을 하면 되는 그런 위치기는 해요. 밑에서 라치오, 볼로냐가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벤투스가 뭐 이제 아탈란타한테 홈에서 4대 0으로 모가지가 썰린 것도 그렇고 지금 또 뭐 진지하게 이제 그 모따에 대한 경질설이 막 돌고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전에 얘네들은 상대 전적을 얘기를 할 때는 서로 간에 뭐 홈이랑 원정에서 상대한테 이렇게 좀 비수를 노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랬었는데 일단은 한눈에 보기에도 유벤투스가 그래도 좀 이긴 게 보이기는 하고 피렌체가 종종 잡는다든지 유벤투스가 피렌체 원정 가서 피렌체가 유벤투스 원정 가가지고 뭐 이런 경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역배를 띄우는 경기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그냥 단순히 실력차 외에 그런 요소들도 필요하다고 보는 경기이긴 한데 많이 줘봤자 무승부 정도? 유벤투스가 한창 그래도 리그상 선방을 하다가 아탈란타한테 모가지가 썰린 거 그게 제일 좀 걱정스럽네요. 하지만 피오렌티나도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요즘 솔리드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벤투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게 있기는 한데 저는 한번 그냥 무벤투스 한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감 있는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아탈란타 대 인터밀란인데 자 이제 아탈란타의 레테기는 구단 역사상 단일시즌 최다골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이제 그 필리포 인자기가 24골을 박은 적이 있었고 가스페리니 감독 시대에 두반 사파타가 23골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레테기는 벌써 22골이에요. 그래서 아마 남은 경기들을 계산을 하면은 무난하게 갱신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잘 데리고 온 영입이고 부상으로 좀 공백이 있었다지만은 올 시즌 아탈란타가 이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는데 레테기가 큰 힘이 됐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루크먼이 건재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시즌 내내 아탈란타의 삼각편대를 구성을 했었던 이 샤를 데 케텔라우 CDK가 최근에 성적이 참 좋지가 못하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표시해놓은 이 구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최근에는 11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가 아예 없고요. 중간에 뭐 챔스에서 한번 잘한 적이 있지만 그냥 리그만 봤을 때는 12경기째 그냥 공격 포인트가 아예 없어요.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글쎄 뭐 확연히 뭐 체력 문제인지 아니면 컨디션 문제인지 이 CDK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이제 인터밀란 보면은 얘네들이 최근에 뭐 제노아, 라치오, 나폴리 주중에 챔스나 코파도 있었었고 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역성을 잘 거둬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3일에 한 번씩 코파, 리그, 챔스 돌아가면서 경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땐 인터밀란이 이 순위 싸움을 위해서는 현재 지금 리그 1위인데 아탈란타를 확실히 좀 떼어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그냥 맞대결이 제일 좀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인터밀란이 최근에 7연승 중이거든요. 7연승 중.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아탈란타 이겨본 게 2018년. 이때 이겨본 이후로 아탈란타 입장에서 인터밀란한테 5무 9패로 크게 열세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인터밀란 쪽에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경기가 인터밀란이 적배를 받았는데 근데 나는 이 정도의 상대전적 차면은 아무리 아탈란타가 홈이어도 인터밀란의 플랜을 좀 우선시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나아가서는 인터밀란의 승리까지 한번 바라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꼬마 대 바르시아 경기인데 분명히 이제 꼬마도 홈에서 레알한테 막 승부차기까지 끌고 갈 만큼 분전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요즘에 꼬마가 내용상으로는 3연패로 한창 좋은 시점에서 멀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르시아는 비교적 이제 벤피카라는 쉬운 상대한테 1차전은 퇴장을 딛고 승리 그리고 1, 2차전 사이에 리그 경기가 취소돼가지고 나름대로 좀 쉬운 일정이 있었습니다. 체력 안배를 했고 2차전에서 그냥 무난하게 잡아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바르시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비해 휴식일도 하루 많기도 하고 이거는 꼬마의 일정이 여태 바르셀로나, 빌바오, 레알, 헤타페, 레알, 바르시아 정말 어려운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정이었었는데 조절할 틈도 없이 강팀들만 만났고 컨디션상으로는 바르시아가 확연히 더 나은 시점처럼 보여요. 다만 이제 올 시즌의 맞대결상으로는 꼬마가 바르시아 원정에서 최근에 2번이나 극장골로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무승부를 띄우고 이래갖고 홈이라면은 과연 어떨까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꼬마의 홈도 대단히 좀 버프를 받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지금 후반기에 이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14승 3무라는 미친 포스를 내뿜고 있는 중이어서 그냥 컨디셔닝 면에서는 바르시아가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맞대결상으로도 2차례 꼬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바르시아가 정배인 이유가 있어 보이네요. 아무래도 바르시아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